안녕하세요. 한세대학교 경제연구소장 이문규입니다. 저희가 2월 달부터 레터링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.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2월의 레터, 세 번째 섹션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. 가장 관심 많으신 분야시잖아요. 상담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부동산을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. 그 많은 질문들을 간단하게 하나로 요약을 하면요. 지금 물건이 있어요. 아파트가 있어요. 얘를 내가 고민 중인데 만약에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죠? 두 번째, 안 샀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어떡하죠? 이거 물어보시는 건데 그거는 저도 모르죠. 그걸 제가 알면 여기 안 있겠죠. 점쟁이가 아닌 이상 그걸 알 수는 없는 거고요. 하지만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전반적인 상황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. 뭐니 해도 한 지난 3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, 특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.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, 이것저것 올랐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해오고 있습니다.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지난 3년 동안 무려 18건의 대책이 나왔고요.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주요한 내용인 부동산 8.2 대책, 9.13 대책, 12.16 대책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다. 그런데 이 8.2 대책과 이제 9.13, 12.16도 별개의 대책이 아니고요. 8.2 대책 위에다가 9.13 대책을 얹었고 그 위에다가 12.16 대책을 얹을 거기 때문에 12.16 대책에 대해서만 알고 계셔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. 이 12.16 대책만도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.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주요한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한마디로 요약하면요, 이번에 돈줄을 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크게 아파트를 셋으로 나눴습니다. 15억 이상의 아파트, 9억서부터 15억까지의 아파트, 9억 언더의 아파트 해가지고요. 15억 이상은 대출을 아예 빵원, 9억서부터 15억까지는 20%만, 9억 언더는 기존대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? 돈줄을 쟀으니까 사기가 힘들겠죠? 그러면서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어요. 아파트들의 가격이 키가 맞춰졌습니다. 무슨 말이에요? 15억 넘는 아파트, 안 되는 아파트들은 15억으로 세팅이 됐고요. 9억 넘는 아파트, 안 되는 아파트들도 9억에다 세팅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 자본이 남으니까 이 자본들이 어디로 갔어요? 비규제 지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. 풍선 효과라 그러죠. 이 비규제 지역 어디요? 수용성이라고 합니다. 수원, 용인, 성남 지역에 최근 2, 3개월 사이에 갑작스럽게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더라. 그러니까 이제 어때? 이 풍선 또한 눌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추가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사실은 그런데 이제 사이로 총선이 있다 보니까 추가 규제를 하기는 약간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이로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대책이 나올 거고, 네, 그것들을 이제 준비 위해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로는요, 이 청약 시장이 약간 이슈가 있습니다. 무슨 말이에요? 크게 두 가지 이슈인데요.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돼서 시작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분양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전에 빨리 내놔야 되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청약 시스템이 이전이 됐습니다. 어디 있었어요? 그 기존에는 금융결제원에 있다가 한국감정원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 중간에 공백이 발생한단 말이에요. 이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빨리 분양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못 내놨던 이 분양건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아까 얘기했던 수용성을 중심으로 해서요. 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청약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어 라고 하는 선생님들은요, 지금 이 시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.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를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슈되어 있던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. 특히나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요, 물어보실 때 그래요. 내가 이런 물건을 갖고 있는데 이거 팔아야 돼요, 말아야 돼요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주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이거 외에 다른 부동산은 어떻게 되어 있고요. 또 다른 자산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요.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취득 시기, 그 다음에 취득 금액, 뭐 이런 것들 두루두루 다 살펴야 되기 때문에요. 사실상 이거는 강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. 개인적으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저만 혼자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요. 저희한테 있는 부동산팀, 금융팀, 그리고 세무회계팀 같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이런 효율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실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, 저희 연구소로 유선으로 연락하셔서 약속 잡으시고 내방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